안녕하세요, 광주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들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물질은 나를 이루는 8알은 퍼센트죠. 나를 이루는 80%는 무엇인가? 8알은 무엇인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록과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수업 일기 열심히 쓰고 그때그때 기록하고 요즘 좀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데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좀 이런 옛날 기사가 나오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시인의 나를 이루는 8알은 바람이다 라는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사실은 물이죠.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물입니다. 물은 인체의 거의 한 60-70% 정도를 이루고 있는데 원자는 H와 O, 즉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H2O라고 하죠.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104.5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부분적으로 산소는 굉장히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를 좀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띱니다. 그래서 부분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 전하, 음전하를 띠는 산소와 부분 양전하를 띠는 수소가 약간 이렇게 인력을 가져요. 인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서로 이런 인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수소가 관여하여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화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물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물의 특징이 결정이 되는데요. 비열이 높아요. 비열이라는 것은 열을 품는 정도. 즉 물은 굉장히 열을 잘 품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기화될 때 많은 열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더우면은 찬물로 딱 씻고 나면 시원하죠? 그것은 물이 몸에 있는 열을 가져가면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열을 잘 품고 있어서 우리 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의 체온이 유지되는 항온동물인데 이 항온동물에서 물의 높은 비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물이 용매로 사용된다고 하고 높은 용해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잘 녹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은 영양소일까요?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영양소가 될 수 있는데요. 탄단지는 이렇게 3대 영양소,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라고 하고 비타민, 무기질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생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밖이 좀 시끄럽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5대 영양소로 보고요. 물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6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요즘은 7대 영양소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의학, 심신의학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수능에 나오는 부분만 좀 삭막하지만 공부합시다. 자, 탄단지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은 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거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진 않고 몸은 대부분 단백질, 칼슘과 같은 무기질, 지방,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백질, 무기질, 물, 그리고 이번에는 비타민이 포함되게 됩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야맹증,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가 굽는 구루증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효소가 기능을 잘 하고 못하는 이런 생리 기능의 활성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이죠. 이 음식들이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카보, 탄소와 하이드레이트, 물이 합쳐진 거예요. 자, 탄소가 C죠. 물이 H2O입니다.
탄수화물은 이게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 뭐 N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몇 개의 탄소가 있고 몇 개의 물이 되는가만 다릅니다. 즉 탄소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H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맛있나요? 선생님 맛이 없더라고요. 포도당 캔디인데요. 포도당은 단당류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 탄소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6개의 탄소가 모인 6탄당입니다. COH로 이루어져 있죠. 과당은 오각형이지만 여기 C가 있기 때문에 얘도 6탄당이고요. 갈락토스도 유탄당입니다. 이렇게 당이 하나인 것을 단당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이당류죠. 설탕인데요. 자, 이게 바로 4당이 바로 설탕입니다. 이 분자 구조를 그리지 마세요. 대충 보고 아 이렇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이당류는 포도당, 과당이 합치면 설탕, 포도당, 갈락토스가 합쳐져서 젖당, 포도당이 2개가 합쳐져서 엿당입니다. 그래서 포가 설탕, 포갈 젖당, 포포 엿당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여러분 나름의 암기법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도 다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 중에 식물은 탄수화물을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렇게 한 줄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요 밑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인데요. 얘도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동물이 저장을 하는 형태의 탄수화물입니다. 근육이나 간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식물은 감자를 생각하면 되죠. 녹말, 이런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식물에도 있는 탄수화물 다른 거 있었죠? 그렇죠.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가 되겠습니다. 셀룰로스는 섬유소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단 말이죠. 얘네는 이렇게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돼 있으면서 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세포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얘는 동물 저장, 얘는 식물 저장, 얘는 식물의 세포벽 형태의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올리고당 많이 들어봤죠? 당이니까 이것도 탄수화물인데요. 그럼 올리고당? 도대체 무슨 뜻이지? 검색을 해보면 되죠. 검색을 해보면 올리고라는 뜻은 몇몇의, 소량의 라는 뜻이라고 해요. 애매하죠. 그래서 사전을 다시 보면 단당류가 한 2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당류도 아니고 한 2당류까지 포함해서 한 3, 4, 5, 6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다당류는 한 뭐 100개, 20개, 100개, 1000개 이상이라고 보면 올리고당은 이당류보다는 큰 조금의 긴 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맛을 내긴 하는데 살을 찌우지 않는다 해서 요즘 인기가 많죠. 자, 이 음식들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양질의 무엇이죠? 예,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이것은 바로 아미노산인데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 팔에는 카복시기라고 하는 COOH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성을 띠고요. 여기는 염기성을 떼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자체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이것도 화학에서 배울 텐데 재밌게 화학 공부를 하시고요. 생물에서는 아미노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 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있구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도대체 알기는 뭐냐? 알킬기라고 하는데요. 이 알기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알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약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가 있다 알아두시고,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물이 빠지게 됩니다. 물이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물이 빠지니까 이거를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COOH, 즉 카복시기를 자세히 또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카복시기에서 OH가 빠지고요. NH2에서 H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C, 이중결합 O, NH. 이중결합 미안한데 이게 다 공유결합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건 공유결합이고, 뭐 이온결합이라든지 그런 여러 화학결합들은
마찬가지로 화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화학도 참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선생님은 코에라고 외웠어요. 코에서 애가 빠진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인데, 단백질도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도 이루죠, 효소도 이루죠, 어떤 호르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뭐 헤모글로빈에서 혈액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작용에도 관여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먼저 몸속에서 탄수화물을 다 써요. 탄수화물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써요. 그래서 지방까지 태우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것도 다 쓴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래서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자, 여기 있는 음식들 좋아하나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바로 지방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튀긴 거라든지 이런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이미 많이 먹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지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머리에, 인지질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꼬리가 3개예요. 지방산 꼬리가 3개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싫어하는 지방이가 대부분 중성지방입니다. 자, 사라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지질, 친수성 머리에 소수성 꼬리가 있고, 지질이 CHO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인지질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인도 이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포막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 보는데 바로 4개의 고리 구조를 갖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지질의 한 종류로서 우리 몸의 성호르몬이라든지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이 바로 요 스테로이드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호르몬도 스테로이드의 일종이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 거, 에스트로겐은 여자 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비율이 차이가 날 뿐이죠. 이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 성분도 있고요. 뭐 천식 환자들도 이런 거 이용한다고 하는데 요런 걸로 여러분 발표 주제를 삼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영양소가 각각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가 보면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그러니까 중성지방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가장 높은 9, 그다음에 단백질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 만드는 데 관심이 많죠? 자, 이것은 지방이고요. 이거는 근육인데요. 무게가 같은데 부피가 다르죠. 지방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부피만 커요. 그래서 옷 사이즈를 늘리죠. 하지만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체지방 체성분 검사 시청 같은데 어디지? 여기 보건소 가면은 무료로 체성분 검사, 인바디 검사라고 하죠. 해주는데 거기서 내가 과체중이다. 하지만 근육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나 영광스러운 과체중이다. 부럽습니다. 네, 에너지원은 아니나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핵산인데요. 핵산은 핵 속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름이 핵산으로 붙여졌고 대표적으로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DNA 굉장히 좋은 노래죠. 자, DNA나 RNA는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인산, 당이 이게 연결이 쭉 되면은 인산, 당 골격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중나선을 이루는 구조는 DNA가 되겠고요. 단일 나선을 이루는 구조는 RNA가 되겠습니다. 당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당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도 단당류인데 보면
5탄당이에요. 아까 포도당은 6탄당이었죠. 6개의 탄소, 얘는 5개의 탄소인데 탄소에 번호를 붙여요. 1번, 2번. 2번 탄소를 잘 보세요. 자, 이 리보스는 그냥 리보스예요. 얘도 5탄당인데 2번 탄소 잘 보세요. 5가 있죠? 얘는 O가 없습니다. 얘는 OH기가 있는데 얘는 그냥 수소 H만 있어요. 그래서 D는 없다는 뜻이야. 옥시 산소.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로 이루어진 게 바로 DNA가 되겠습니다. 당의 구조 다르고 이중나선이냐 단일 가닥이냐도 다르고 선생님이 아까 나선이라고 했나요? 그냥 단일 가닥입니다. 염기 종류가 AGTC인데 얘는 AGTU T 대신 U가 있죠. 그래서 다르고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핵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전사 번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요. 자, 핵산의 원료이자 에너지. 핵산하고 인산당 염기하니까 굉장히 비슷한 애가 떠오르죠. 아데닌을 염기로 가지면서 리보스를 당으로 갖고 피가 대신 하나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 피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RNA를 이루는 핵산 중에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피가 3개예요. 요거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현금, 캐시인 ATP입니다. 아데노신 트리, 3개의 트리 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ATP를 쓰면 여기 P가 떨어지면서 ADP가 되고 다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걸 ATP로 만들었다가 ATP를 다시 ADP로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계속해서 ADP를 ATP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죠. 여기에서 주로 선생님이 담으려고 하는 영양소는 하나 남은 무기염료입니다. 영어로는 미네랄이라고 하죠. 철분은 아니고요. 철분도 하나의 일종이고 철분, 그 다음에 뭐 칼륨, 나트륨, 칼슘, 인, 아이오딘. 옛날에 요오드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이런 거를 관여한다. 그래서 무기염료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땡땡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밴드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각 반 1등한테 소정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뿅.